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이가 뒤집어졌습니다. 성관이의 저수지가 터졌습니다. 성관이 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공짜 해외여행을 한 건수들이 상상 초월입니다. 심지어 성관이에서는요, 무제한으로 받아도 된다라는 공지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관이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관이 직원들 금품 받고 공짜 여행 무제한 받아도 된다 공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전국의 시군구 성관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부정하게 받은 돈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제재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해석해서 금품을 무제한으로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 내부 공지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다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무보수여야 할 선관위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매달 수백만 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중단하기는커녕 기재부를 속이고 관련 예산을 계속 타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925명 가운데 128명 6.6%나 되죠.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군구 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한 사람당 6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35개 선관위는 이 수당을 각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총무 역할을 맡은 위원 한 명에게 쥐어주고 부서비처럼 쌓아두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무국장 등 선관위 직원들이 국내외로 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해외여행 저수지를 썼다는 겁니다. 한 직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140만원을 꺼냈었다고 하고요. 다른 지역 선관위 직원도 일본 도쿄, 오사카, 필리핀의 보라카이, 베트남의 호치민과 다낭, 태국 방콕 등으로 공짜 여행을 가는데 선관위원 수당을 가져다 썼습니다. 이렇게 선관위원 수당으로 공짜 여행을 다녀온 직원들만 20명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108명은 회식비, 간식비, 명절 격려금,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 쾌유를 목적으로 2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데요. 선관위 직원들이 명목상 자기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선관위원들 앞으로 나온 수당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역 선관위원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의 감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군구 선관위의 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각 정당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선관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출마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관위원 재직 시절에 돈을 써서 선관위의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선관위원이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라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면서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직적으로 오히려 방조를 넘어서서 아주 그냥 하라고 등 떠민 거죠. 그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주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지역 선관위 위원들이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돈 줄 수도 있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선관위원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보니 지역 선관위원들은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비상임 명예직 위원들이라서 공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해외여행이나 골프여행 등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청탁금지법상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기관인 국민권익위에 물어보지도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임의로 해석해서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낙 본인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맨날 자기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담당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라고 정한 겁니다. 선거법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선거법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선관위 위원들과 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서 선관위원이 선거일 90일 전에 위원직을 사퇴하고 곧바로 선거에 출마해 해당 선관위 사무처에 직접 지도 및 관리 대상이 되는 사례, 선관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원과 사무처 직원 간의 관계에서 부정청탁, 공정성 훼손 등의 개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은 비상임이어서 보수를 받을 수도 없고 회의 참석 등에 들어간 날만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하거나 선거 사무를 본 날 하루에 10만원씩 딱 지급되는 게 다인 겁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명선거 추진활동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위원장에게 매달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는 2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있으면 10만원씩 또 따박따박 갖다 준 거죠. 감사원은 2019년 감사에서 이런 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에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고 국회도 수당 지급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매년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아무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적어 제출했고 이 때문에 기재부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년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작년까지 예산 6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탄해 위원들에게 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진행한 경력직 직원 채용에서도 다수의 실수가 발견됐는데요. 중앙선관위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한 23회의 경력직 채용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들의 경력에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경우가 57건에 달했습니다. 일부 응시자는 받았어야 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일부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3명은 당락이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용 중간 단계 당락만 바뀌었을 뿐 최종 결과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사비리가 있었는지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지만은 일부 응시자들은 중앙선관위의 잘못으로 면접을 볼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선관위 직원 128명을 법원으로 넘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공지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는 반면 한편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에게 수당이 부당 지급되게 한 직원 3명은 징계 또는 주의 처분하라고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선관위에서는 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감사원 얘기 안 들으려고 하겠죠. 징계? 그게 뭔 소리냐.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제는 국민이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관위 박살을 내야 됩니다. 선관위를 쪼개놔야 돼요. 선관위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돈을 뿌리는 역할, 국고보조금, 정치인이나 정당의 국고보조금, 그리고 후원금을 관리하는 일을 선관위가 하잖아요. 돈에 관한 일을 선관위가 합니다.
돈을 제대로 썼는지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역할과 국세청 역할을 동시에 하죠. 거기에다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어쩐지 유권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네가 판사인 것처럼 역할도 하고요. 또 어긴 사람들 잡으러 다닌다고 검사처럼 조사하러 다닙니다. 거기에 여론조사까지도 자기네가 여심이라는 그 산하기관을 통해서 관장하고 있죠. 결국 선관위가 우리나라 정당과 선거를 쥐고 다 흔드는 순간 그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꽃을 필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명확한 선관위의 역할 외에는요, 다 쪼개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도 잘 믿지를 못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도 믿지 못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소쿠리 결국 제대로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깜빵을 가야 될 텐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7월 17일 국회 앞으로 오후 2시에 특권 폐지를 외치면서 선관위의 특권, 어떻게 보면 국회보다도 강한 특권, 박살을 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